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버리지라는 책의 의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외주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레버리지라고 하면 내가 갖지 않은,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버리지 하면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내가 5억을 전부 다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3억 정도의 대출을 활용을 하고 내 돈 2억 정도를 보태서 대신 이제 이자 비용을 좀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나본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 재테크를 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투자 시장이 위축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또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투자할 때는 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자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장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기에 부자들은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네들이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들도 뭐 이런 시기를 위해서 돈을 모아놓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P2P나 대부업체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만난 건축 시행사 대표인데 시행을 위해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자금들을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마땅한 시행할 만한 물건이 없으니까 그 돈을 한 6개월 정도만 운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1년에 22%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죠. 꽤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경기도 일원의 LH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회사가 토지 매입 자금으로 7억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처의 펀딩을 통해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7개월 정도 운용을 해서 한 1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 은행 이자 정도 생각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꾸준하게 불려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P2P라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